예,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 그 개인회생 파산 진행하실 때 준비 서류 중에 진술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때 한 번에 하나 찍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찍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개를 찍었는데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한 서너 개를 우리 촬영팀도 군기가 빠져가지고 지금 찍는데 마이크가 지금 확인도 안 하고 이 양반들이 지금 아까 밥 사는 거 전부 다 오늘 엠빵 합시다. 네? 여튼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마이크도 중요하듯이 개인회생 파산할 때 진술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 뭐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뭐 법조문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이제 많이 진행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진술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술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사에 관한 법적 절차들은 있잖아요. 서면 심리주의가 원칙입니다. 뭔 말이냐면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결정 권한자들이 그 서면을 보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원칙인데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개인회생위원님, 파산관제인님, 판사님 등등한테. 그러면 여러분들 진술서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상황을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여러분들 뭐 주식 낭비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개인회생 기각이나 뭐 개인 파산 기각 및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그래도 제가 법무사니까 제가 기왕이면 법조문이나 법률용어를 사용 안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건 또 하나 잠깐 읽어드릴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5조 6호에 보면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같은 조 7호에 보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할 때 기각한다가 아니고 기각할 수 있다예요. 기각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개인 파산은 제564조 1항 6호에 보면요. 과도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는 면책 불허가 사유해요. 근데 이 항에 뭐가 있냐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정 권한자가 면책 불허가가 있지만 면책을 해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개인회생 기각이든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든지 간에 기각할 수도 있고 면책 불허가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결정 권한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해서 제가 의뢰인들이 진술서는 전 절대 우리 사무실에서 작성 안 해드리거든요. 대신 반드시 당사자분들이 자필로 정말 진솔하게 작성해서 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물론 어떤 분 내가 수고비 드릴 테니까 좀 자기는 뭐 글솜씨가 없어서 좀 부탁드린다 해도 전 절대 안 받아줍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술을 직접 받아보면 지금 의뢰인들, 채무자분들 진술을 제가 읽어봐도 정말 눈물 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과거에 좀 이런 기각사유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시지만 이분들은 정말 용서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있잖아요. 실제 재판 결과도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뭐 기각 사유라든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시지만 정말 진솔하게 제가 읽어봤을 때 이렇게 진솔하고 정말 눈물나게 작성하신 분들은 판결도 그렇게 나오세요. 그런 사유가 있으셔도.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결정 권한자한테 내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마음과 그분들이 느끼는 마음이 같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같아서. 왜? 그분들도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기각사유도 보이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파산 면책 불허 사유가 보이지만 진술서에서 너무 과거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현재 열심히 살고 있고 갱생의 의지가 너무 강한 것을 보여주시면 사람이잖아요. 이거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은 1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왜? 판사님의 자유심증주의예요. 자유심증주의. 그 마음의 어떤 심증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특별히 뭐 개인회생 어떤 보정명령 사유도 없고 기각 사유도 없으시고 개인 파산 진행하시는데도 뭐 면책 불허 사유도 없어요. 근데 진술서에 정말 형편없이 그냥 대충 적으신 분들은 이상하리만큼 개인회생 절차 기간에 보정이 여러 번 나오고 계속 길어지고 개인 파산도 특별한 불허 사유가 없는데도 면책 불허가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다니까요. 아니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제도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많은 부채를 탕감시켜주면서 사회를 복귀시켜주는데 진솔하게 좀 적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술서에 술 먹고 빚졌습니다. 술 먹고 빚졌습니다. 술 먹고 빚졌습니다. 노래방 가서 빚졌습니다. 뭐 도박에서 빚졌습니다. 이런 것만 쓰면 제가 결정권자라도 그렇게 쉽게 판결 안 내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진술서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진술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해드리면서 말씀드리거든요. 자,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개인회생 파산은 저한테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제가 힘들 때 어떤 채무를 탕감시켜주면서 면책시켜주는 제도인데, 그러면 내가 진솔하게 어떤 재판부에 접근하게 되면 재판부도 그 진솔함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겠죠. 그래서 좋은 판결과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겠죠. 근데 누가 봐도 막 너무 성의 없고 이래보세요. 좋은 판결 안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절차도 보다가 막 던져버리고 해버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절차도 지연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여러 서류 중에서 여러분들 진술서에 여러분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정말 호소를 한번 해서 재판부를 울려보세요. 그러면 기각 사유 및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셔도 충분히 면책 받으시고 개인회생 면책 판결도 받으시고 갱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